전국 1000명대 확진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 방역당국이 요양원과 주간보호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에 나섰습니다. 부천시와 서울 강서구, 인천 부평 계양권 쓰레기를 함께 소각하는 광역 소각장 건립을 놓고 부천시장이 오정동 주민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여전히 주민들은 광역 소각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매립지 특별위원회가 내년 2월까지 활동하며 갈등 조정안을 내놓을 계획인데요. 어떤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에 28조 8천억 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공배달의 배달 특급과 농민 기본소득 예산 원안도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6일에 이어 17일에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가 이틀 연속으로 1000명 이상 발생한 건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1월 20일 이후 처음입니다. 취재 기자와 우리 지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부천 요양병원 집단 감염을 비롯해서 또 부평구청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는데 계속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지역 현황 좀 짚어볼까요? 네,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인천시 신규 확진자가 32명입니다. 이 중에 부평구가 19명, 계양구가 3명인데요. 부평구의 경우 당초 음성 판정을 받았던 공무원 1명이 이후에 유증상으로 검사를 받았다가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공무원 확진자가 11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또 부평구 요양원 관련 확진자도 기존 35명에서 직원 1명과 입소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서 총 37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인천시는 지난 16일부터 지역 내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 627곳에 대해서 종사자와 이용자 14,0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에서는 17일 오전 10시 기준 291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부천시에서 13명, 김포시에서 12명이 나왔습니다. 네, 지난 14일부터는 증상이 없이도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 선별진료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검사를 받았다가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 임시 선별진료소에 대해서 지금까지 3만 7천여 명이 검사를 받았고 이틀 동안에만 코로나19 확진자 68명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밝혔는데 만약 검사를 받지 않았더라면 지역에서 또 다른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지금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했다는 점에서 임시선별진료소가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문가 역시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이 감염 확산세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김경호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인터뷰 보시죠. 확진자 수를 조금 추가적으로 찾게 되면은 이분들로 인한 추가적인 N차 전파를 보다 조기에 차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선별 진료소가 확진자 증가세를 좀 둔화시키고 낮출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디도 안전하지 않다 그러잖아요. 워낙 곳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또 무증상 감염도 지금 많다 보니까 나도 한번 검사를 받아봐야겠다 이런 분들이 좀 찾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 임시선별진료소 위치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화면을 보시면 우리 지역 임시 선별 진료소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죠. 부평구와 계양구는 부평역과 작전역 공영 주차장에 각각 임시 선별 진료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김포시 임시 선별 진료소는 사우동 종합운동장에 있는데 차량에 탑승한 상태로 검사를 받는 방식입니다. 예. 부천시도 오정보건소를 비롯한 3곳에서 임시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게 되는데 오는 21일부터 운영하는 부천시청 잔디광장 임시 선별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임시 선별 진료소처럼 매일 운영하지는 않고요. 평일에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임시 선별 진료소는 다음 달 3일까지 운영이 될 예정인데 네. 휴대폰 번호만 적고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런 걱정이 있는 시민분들은 가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명대를 기록함에 따라 우리 지역 코로나19 현황에 대해서 김진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뉴스입니다. 부천 자원순환센터를 중심으로 한 소각장 현대화에 대한 논란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장덕천 부천시장과 오정동 일대 주민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번 소각장 광역화 제안을 부천시가 인천시에 먼저 제안했다는 새로운 사실도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천 오정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부천 자원순환센터, 이른바 대장소각장의 광역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부천시가 마련한 첫 간담회에서도 일대 주민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천과 서울 일부 지역의 쓰레기를 부천에서 함께 처리하는 계획에 주민 협의 과정이 빠졌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주민 간담회 한 달, 17일 오전 장덕천 부천시장과 주민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서로 다른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 이번에도 결론은 없었습니다. 부천시에서 서울 인천 쓰레기 반입 자체를 싫고 원천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고요. 인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부천에서 얘기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네요. 오늘 보니까 수평적인 얘기로 돌아가야 지금 수평선을 달리고 있어서. 부천의 입장도 변화는 없습니다. 시는 인천, 서울 일부 지역과 함께 추진하는 기존 광역화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며 아직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다른 견해 차이를 재차 확인한 지자체와 주민들. 소각장 광역화 갈등은 이로써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인천시의 자체 매립지 후보지 선정을 둘러싼 지역 갈등을 조정하고 공론화를 주도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의 매립지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는데요. 시당 매립지 특위위원인 손민우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 위원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특위를 구성하게 된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네, 이번에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매립지 특위를 구성하게 된 취지는 시정부의 이제 정책 제안이 나왔는데 어쨌든 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이 다 지금 대부분이 민주당인 상황에서 이 당 차원에서 이 부분을 좀 의견을 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이제 특위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16일 첫 회의가 열렸는데요. 첫 회의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진행됐습니까? 네, 첫 회의에서는 이 TF의 활동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리고 TF의 활동 기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뭐 이제 이 정도를 논의했고요. 일단 TF의 활동 범위는 우리 소각시의 매립지 선정에 한해서 선정과 관련해 한해서 의견을 나누기로 했고, 그리고 활동 기간은 2021년 2월 말까지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필요시에 연장할 수 있다는 그런 안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네. 손 위원장께서는 계양구를 지역구로 두고 계신데 이 부천 소각장 공동 사용을 추진하고 있는 부평구 계양구가 지금 부천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인천시는 어쨌든 쓰레기 배출지 원칙, 그러니까 처리의 배출지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고, 부평과 계양도 자체적으로 쓰레기 배출 소각장을 건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 대장동하고 지금 우리가 계양구가 소각장을 이제 설치하려는 위치하고 아주 밀접한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지 다 거기가 계양이 하든 아니면 부천 대장이 하든 환경 영향권, 지금 저희가 사실 환경에 크게 유해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지만 이제 시민들이 이제 우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같은 환경 영향권에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이제 어디 대장동에 지금 추진하는 것들이 되더라도 뭐 계양에도 영향을 미치고, 계양에 또 설치가 되더라도 또 대장동에도 부천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같은 영향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머리를 맞대고 또 신중하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야기를 진전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주민들과 접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민주당 인천시당 매립지 특별위원회가 자원순환시설 입지를 둘러싼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특위에서 진행할 절차와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특위는 소각장 매립지 선정과 관련해서 내년 2월 말까지 활동을 하고 매주 1회 그 회의를 개최해 나갈 예정인데요. 지금 이제 인천시가 수행한 용역 결과라든지 그리고 또 다른 후보지가 없는지 그 모든 것을 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주민 수용성을 위해서는 또 이 매립지에 대한 소각제 매립에 대한 홍보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 초청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열어가면서 그 모든 것을 열어놓고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떤 특위가 결론을 내기보다는 시에 좋은 방안들을 제안하면서 같이 협력을 통해서 매립지에 관련된 지금 이 불거져 있는 이런 갈등들을 잘 봉합해 나가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민우 인천시 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이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통과시켰습니다. 경기도의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과 농민기본소득 등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최지현 기자입니다. 경기도 의회가 통과시킨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은 28조 8,724억 원 규모입니다. 원래 경기도는 28조 7,925억 원을 올렸는데 논의 과정에서 799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법정 기간 내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배달특급과 농민기본소득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업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된 겁니다. 배달특급 사업은 107억 원, 농민기본소득은 176억 원으로 처리됐습니다. 이 밖에 주요 예산을 들여다봤습니다. 청년 기본소득과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등 민선 7기 3대 기본복지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에 7조 231억 원이 투입됩니다.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해 저소득 저신용자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한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사업에는 500억 원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선 3,905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2021년 예산은 민선 7기 3년차를 맞아 도정의 핵심 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를 도내 곳곳에 뿌리내리는데 꼭 필요한 동력입니다. 경기도의 변화를 만들고 도민께서 더 질 높은 삶을 누리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예산 통과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지방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내년 2021년도는 민선 7기 3년차입니다. 경기도의 역점 사업들이 통과되면서 주요 도정이 탄력을 받게 될 거란 전망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 골목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LG헬로비전이 손을 잡았습니다. 두 기관은 17일 지역경제 활성화 연중 캠페인을 위한 비대면 방식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영상 메시지 형태의 축사를 통해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 협력이라는 하나의 프로토콜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격려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전국 1,000개 이상의 소상공인 가게를 발굴하고 지역 채널 TV 프로그램과 뉴스, SNS 홍보에 협력할 예정입니다. 또 소상공인들이 비대면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로 개척도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상품을 파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협약을 통해서 소상공인 제품을 좀 홍보를 하고 판매하는 데 마케팅에 이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협의를 잘 한 것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데
저희 방송 플랫폼 사업자로서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진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같이